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도 다들 잘 지내셨을까요? 저번 에피소드 주제가 사주였는데요. 어떻게 사주 에피소드 재밌게 보셨을까요? 혹시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주가 뭔지 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주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 언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사주 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사주 명리학이라는 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문화가, 사주라는 문화가 한국에는 있다라는 걸 말씀해드렸는데요. 그런 걸 한국에서는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신은 어떤 믿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믿음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나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믿음들, 그런 걸 미신이라고 하고, 혹은 설명은 돼요. 그런데 이거 설명을 들어봐도 좀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납득이 안 돼. 이런 믿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13일의 금요일 같은 거 외국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13일인데 금요일이면 좀 그날은 운이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던가 그런 이야기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신은 어느 나라에나 하나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믿고 있는 미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미신들은 보통 큰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시험 볼 때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져서 시험에 떨어진다 같은 거 수능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엿 이런 거 먹으면 엿이 이렇게 딱딱한 캐러멜 캔디 같은 거라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것처럼 시험에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이사 같은 것도 좀 큰 이벤트잖아요. 이사를 할 때는 또 귀신이 없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피해서 이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미신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장례식,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세레모니 있죠. 행사 있는데 거기서도 좀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돌아왔을 때 소금을 뿌려서 몸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미신들이 행사 속에 특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미신들,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이 이거 안 돼! 너 이렇게 하면은 운이 안 좋아! 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총 10가지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미신이랑 똑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르다 하는 거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들 나라에 없는 것들 또 들어보시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번 사주 에피소드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했으면 좋겠었을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 사주 같은 거 얼마 정도 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친구랑 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 명씩 들어가서 보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건지 이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사주는 여러분들 구글 맵 아니면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이런 어플 쓰실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사주라고 검색하면은 사주 보는 곳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좀 리뷰가 좋다, 아니면 좀 선생님께서 친절해 보인다 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또 나는 그 한국어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한국인 친구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같이 들어가서 같이 봐도 괜찮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3명이서 쭉 나란히 앉아가지고 마실 거 마시면서 이렇게 수다 떨듯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은 뭐 가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가게들 보면은 한 5만 원, 미국 달러로는 3.5달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이제 친구들이랑 3명이서 하면은 15,000원 정도에 이제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흥미로운 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좀 한번 해봐도 재밌을 그런 좀 새로운 액티비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정보 가지고 한국 오셨을 때 사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해볼게요. 네, 그러면 바로 한국의 미신 탑 10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 많이 믿고 있는 미신일수록 후반부의 끝부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10번째 미신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미신은요. 밤에는 손톱이랑 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밤에는 손톱, 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 이게 왜 생긴 미신이냐면 옛날에는 밤에 어두웠을 거예요. 이런 형광등 불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깎다가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약 같은 것도 많이 없었죠. 그러면 당장 소독을 하거나 그럴 수도 없었을 테니까 진짜 손톱 잘못 깎았다가 이렇게 죽거나 하는 사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밤에 손톱, 발톱 깎으면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밤에는 손톱, 발톱 깎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 미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미신으로는 손톱에 관한 미신인데요. 이렇게 손톱을 또각또각 깎은 다음에 이렇게 휴지에 잘 모아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귀찮으면 그냥 또각 버리고 뭐 1개 정도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 거를 이제 잘 주워서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안 돼요. 왠지 알아요? 그 손톱을 밤사이에 찍찍찍찍찍 쥐가 와가지고 먹어요. 그런 다음에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 동화가 한국에 있었어요. 손톱 먹은 쥐인가? 아무튼 그런 동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손톱은 절대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거 잘 모아서 잘 버려야 된다 하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손톱 잘못하면은 이제 생쥐가 먹고 나로 변신해가지고 학교 대신 가고, 그건 좋은데 뭐 갑자기 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안 좋게 대하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버리세요 하는 미신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당연히 이렇게 손톱 떨어져 있는 거 누가 밟으면 상처 나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더 위험했을 거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동화도 있고 그런 미신도 생겼습니다. 그럼 다음 한국의 미신 9번째 이야기를 해보면, 선풍기를 틀어놓고 방문도 이렇게 닫고 자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선풍기 사망설이라는 미신인데요. 들어보셨을까요? 되게 웃기는 미신이에요. 지금은 좀 옛날에 선풍기 틀면은 죽는다는 말도 있었지. 웃기다 이렇게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신인데, 옛날에는 이게 진짜 유명한 소문이어서 절대로 방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자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왜 믿었냐면, 선풍기가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생긴 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기가 산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거를 마시고 산소를 다 마시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해가지고 우리 그 방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미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알죠. 뭐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고 선풍기 그냥 시원하게 틀고 자야 된다는 거 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그
방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거나 문을 닫으면 선풍기는 안 틀었었거든요. 그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문 닫고 선풍기 여름에 틀려고 하면은 그거 죽을 수도 있는데 하고 좀 장난식으로 장난 반, 좀 걱정 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재밌는 미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번째 미신인데요. 8번째는 꿈에 대한 미신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떤 꿈을 꾸면은 되게 좋은 꿈이고 어떤 꿈을 꾸면 좀 운이 안 좋은 그런 꿈인 거 여러분들 나라에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무슨 꿈을 꾸면은 좀 좋은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국에서는요. 2가지. 이 2가지가 나오면 좀 좋은 꿈이다. 복권 사야 된다. 돈을 많이 벌게 될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꿈은요. 돼지가 나오는 꿈이고요. 2번째 꿈은 똥이 나오는 꿈입니다.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지금 잠깐 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돼지는 우선 많이 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돼지 꿈을 꾸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로또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똥 꿈은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 꿈에 똥이 나와버리면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괜찮다. 이 꿈을 꾸면은 돈이 많이 들어올 꿈이니까 꿈에서 똥이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거 사실 좋은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가 나오는 꿈이나 똥이 나오는 꿈은 살면서 몇 번 꿀 수 없는 그런 희귀한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온다면 로또를 사보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8번째 꿈에 대한 미신이었고요. 이제 다음은 7번째 미신이죠. 7번째 미신은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라는 꿈이에요. 복이 나간다는 거는 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인데 문지방은 우리가 문을 끽 열면 그 문 열려있는 곳의 밑부분 있죠. 문이 원래 이렇게 있는 그 자리, 문 밑부분 거기를 밟으면 안 된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그러면 운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생겼냐. 사실 이렇게 문 지방, 문 밑부분을 계속 밟다 보면은 여기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렇게 깎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그 안으로 바람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춥겠죠. 그러니까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제 맨발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문지방이 그 매끈매끈하고 또 아예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매끈매끈하지 않았어요. 매끈매끈하지 않았고 약간 가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다 보니까 나무에 뾰족뾰족한 것들이 좀 있어서 거기를 밟으면 어떻겠어요? 되게 아프겠죠? 그러니까 문지방 밟지 말라는 뜻에서 생겨난 미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보면은 여기를 굳이 밟진 않죠. 뭔가 이렇게 발 밑에 이렇게 느껴지니까 잘 밟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미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미신인데요. 6번째 미신은 밥을 먹을 때 지켜야 되는 미신이에요. 밥 먹을 때 지켜야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제가 식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서 얘기 안 했던 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어떤 게 있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식탁에 앉을 때 식탁의 모서리 부분에는 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서리, 엣지 부분에는 앉으면 안 돼요. 왜냐? 이제 일단 모서리에 앉아서 먹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좀 편하게 여기 딱 그 평평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옛날에 한국이 좀 가난한 시절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다른 집에 가서 제발 저 오늘 밥 한 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지 못하고 밥그릇을 들고 급하게 먹거나 아니면 이런 모서리 같은 데에 쪼그려 앉아서 먹거나 했었는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좀 편하게 먹어라 라는 그 의미에서 요런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서리에는 앉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5번째 미신인데요. 이것도 밥에 관련된 미신입니다. 여러분들 밥 다 먹고 나면은 어때요? 졸리지 않아요? 특히나 같은 회사 다닐 때 그 점심시간 딱 끝나고 이제 일하려고 하면은 너무 졸리잖아요. 이제 이거를 혈당 스파이크 아니면 식곤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뭐 낮잠을 잔다기보다는 현대인들,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요. 졸린 거 참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우 졸려 하고 자버려요. 밥을 먹자마자 바로 잠을 자요. 그러면 소가 된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밥 먹고 바로 이렇게 누워버리면 엄마가 너 이렇게 밥 먹고 바로 누우면은 소 돼. 너 소 되고 싶어?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람이 이제 소가 될 리는 없겠죠. 소가 그 동물이에요. 소가 될 리는 없겠지만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으면 헐, 나 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건강에 안 좋대요.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누워버리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물이 이렇게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서서 조금 움직여주는 게 좋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뭐 꽤나 과학적인 미신인 것 같습니다. 소가 된다는 것만 빼면 누우면 안 되겠죠. 이제 4번째 미신입니다. 4번째 미신은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다리를 떠는 거는 다리를 이렇게 탁탁탁탁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탁탁탁탁.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좋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보기에도 좀 안 좋죠. 약간 사람이 불안해 보이고 되게 정신사납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옆에 앉아있으면 그 지하철 같은 데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다리 떨면은 막 의자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싫기 때문에 다리 떠는 행동은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떨지 말라라는 뜻에서 다리를 떨면 안 좋습니다. 복이 나갑니다. 행운이 다 달아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미신입니다. 그래서 떨고 싶으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뭐 괜찮죠.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째 미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3번째 미신은 커플 미신이에요. 커플들끼리 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그런 미신인데 첫 번째는 이제 선물 신발이 아니고 신발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제 신발을 선물 받고 그 애인이 떠나버린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커플들끼리는 신발을 좀 선물하면 안 좋다던데 이런 말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유명한 게 치킨 좋아하잖아요. 한국인들 치킨을 먹을 때 남자들이 그 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윙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그 날개를 먹으면 남자들이 날개 좋아하면은 바람 핀다는데 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는 다리 부분을 먹으면 여자는 치킨 다리 먹으면 도망간다던데 하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면 이제 남자는 닭다리를 먹어야 되고 여자는 날개를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좀 알아서 이야기를 해서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닭다리 누가 너무 맛있잖아요. 누가 먹어도 맛있잖아요. 닭다리는 이제 양보할 수 없다 하시는 여자분들은 뭐 드셔주시고 날개 또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으면 또 그거는 이렇게 잘 커플끼리 얘기해서 우리 이거 먹지만 서로 바람 피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고 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커플 미신인데 한국의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그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 돌로 되어 있는 그 벽이 있고 이렇게 예쁘게 산책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커플끼리 걸으면 그 커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남자친구랑 한국에서 데이트할 일이 생겼다 하면은 덕수궁 돌담길은 좀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이렇게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미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가요? 탑 2? 두 번째 미신은 숫자 미신이에요. 한국에서 싫어하는 숫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숫자 4죠. 이거는 한자 사가 죽음을 뜻하는 문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망했습니다 할 때도 사가 있죠.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몸 이런 거를 사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을 사랑 숫자 4가 발음이 똑같다라고 해서 사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타도 4층만 숫자가 아니라 F로 적혀져 있다거나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런 사를 싫어하는 그 나라들이 많대요. 근데 한국은 좀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F로 표시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나라에서는 학교 번호도 4를 뭐 안 쓴다거나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내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010-4444에 4444라던가 이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 정도로 좀 좋아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탑 1인데요. 탑 1? first. 한국에서 가장 많이 믿고 유명한 미신이 바로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빨간색이 조금 피 같잖아요. 사람이 다쳤을 때 흘리는 피 같으니까 피로 이름을 쓴 거를 보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빨간색으로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뭐 죽은 사람들을 표시할 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찍찍 선을 그었었대요. 그러니까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는 건 좀 진짜 죽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굳이 뭐 좀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다고 뭐 사람이 죽는다거나 데스노트처럼 그렇게 큰일이 생긴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펜 중에 내가 고를 수 있다 하면은 이제 편지 쓸 때나 그럴 때 빨간 펜으로 쓰는 거는 좀 피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겠죠. 요렇게까지 한국의 미신들 10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좀 한국의 여러분들 나라와 비슷한 미신, 좀 처음 들어보는 미신 있었을까요? 오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나라에 또 있는 미신 생각이 난다 하면은 아래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아우트로를 얘기를 하는데 팟캐스트 만들기 전에 이제 디스코드랑 유튜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미신은 어떤 게 있나요? 하면서 여쭤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미신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미신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많이 믿고 있는 미신은 우선 unluck, 불운의 상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은 까만 고양이들이 좀 내 앞을 지나가거나 옆을 지나간다 하면은 운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들 하네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은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스위스에서도 까만 고양이가 좀 불운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깨진 거울이 깨지거나 뭐 깨진 거울을 보거나 하는 것도 운이 안 좋다. 이거는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요것도 폴란드나 러시아에서도 깨진 거울은 운이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또 싫어하는 숫자 13.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래서 뭐 야구 게임에서 13번은 뭐 없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숫자 13은 복이 나가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많았어요.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운이 안 좋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집에서 사다리를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다리는 좀 높은 물건 가지러 갈 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쓸 일이 많이 없는데 어떨까요? 서양에서는 좀 지붕을 고치거나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니까 사다리를 많이 써서 그런 미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다리 그 사이로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이거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다른 서양 국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내에서 우산을 펴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산. 이거는 한국에서도 있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전에 안에서 우산을 미리 펴면은 운이 달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해가 가요. 이렇게 안에서 우산을 피면 물 같은 게 다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긴 미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좋은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네잎클로버.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꼬는 거 있어요. 이렇게 V를 한 다음에 살짝 V를 이제 크로스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행운의 상징이죠. 제발 시험에 붙었으면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요것도 행운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거 좀 신기했는데 knock on wood. knock on wood. 다시 knock on wood라고 나무를 콩콩콩콩콩콩 두드리는 요게 행운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뭔가 시험에 잘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제발 붙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나무를 톡톡톡톡 콩콩콩 두드리는 거죠. 노크 하듯이 탁탁 넉넉넉 이렇게 하면은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미신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리아 시청자분도 불가리아에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흥미로웠던 게 프랑스에서는 빵을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까 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또 폴란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문지방에 들어가기 전에 악수를 하거나 허그를 하거나 이러면 운이 날아간다고 해요. 요거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문지방 미신인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는 그 문지방 안에 들어가서 악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일본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한국에서도 있는 거고요. 네팔에서도 있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돈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그거 때문이래요. 그 필이나 휘파람 불면서 뱀이랑 공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미신인데 사실 뱀은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많이 들었던 미신이죠. 그리고는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는 세다라는 미신도 있대요. 병오년이 설명을 하면 되게 어려운데 1966년도 병오년이었고 2026년 올해도 병오년이에요. 그래서 1966년도에는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다라고도 한다고 하니까 요런 재밌는 미신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 공유해주신 미신까지 같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팟캐스트 만들기 전에
유튜브 게시글이나 디스코드로 이렇게 질문을 올려볼까 하니까 여러분들도 발견하시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미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런 미신을 너무 믿거나 너무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까 빨간 펜 얘기했던 것처럼 알고 있으면 다른 선택지들도 있으니까 굳이 빨간색으로 쓰지 않고 뭐 파란색으로 편지를 쓴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깨알 지식, 깨알 뭐 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은 한국의 미신들 여러 가지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미신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도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런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재밌는 에피소드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입춘이라고 이제 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입춘이 지났어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은 이제 점점 따뜻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춥습니다. 한국 여행 오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챙겨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월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